신약 개발은 내가 한다. LG 생명과학 양땡땡 사장. 프로필. 양땡땡 사장은 1969년 땡땡대 화학공학과를 졸업, 1989년 미국 워싱턴대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LG의 전신인 주식회사 럭키에 입사해 1981년 럭키 중앙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LG화학 기술전략 담당, 생명과학사업본부장 그리고 LG화학 부사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2002년 8월부터 LG 생명과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04년에는 퀴놀린계 향균제 팩티브로 산업훈장을 받았다. LG 생명과학 팩티브 한국 최초 미국 FDA 승인 획득. 참고로 위의 책은 지금보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인 호흡기 질환 항생제 팩티브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양땡땡 사장은 생명과학 분야에 몸담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팩티브 개발을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로 기억한다. 양 사장은 신약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5월 발명의 날에 훈장을 받았다. 연구원에서 출발해 성공한 이공계 출신 CEO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양 사장의 인생 안에 담겨있는 철학을 들어보았다. 물리 플러스 화학 플러스 생물은 생명과학. 학창시절 양 사장은 교과서에 모든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 정치, 경제, 역사 같은 인문, 사회과학 과목보다 계산이나 실험을 통해 스스로 명쾌한 해답을 얻어내는 수학이나 과학에 더 흥미를 느꼈다. 망설임 없이 이공계로 진학한 양 사장은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답게 대학도 당시 입학 커트라인이 매우 높았던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선택. 1969년 대학 졸업 후 충주에 있는 한 비료 회사에서 일하다가 1978년 현재 LG 생명과학의 전신인 주식회사 럭키의 연구소에 개발부 과장으로 입사했다. 1980년대 초까지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했죠. 전자제품을 세밀하게 가공하는 데 필요한 PBT라는 고분자를 만드는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또 국화꽃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모기 같은 벌레들이 죽는 것에 착안해 합성된 피레스로이드 살충제를 만드는 공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것도 그때였어요. 연구원으로서 탄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그는 돌연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당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식 때문이었다. 1989년 워싱턴대에서 단백질 분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양 사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럭키의 농화학사업부장으로 입사한다. 학생 때부터 물리학을 좋아했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생명과학 분야에 몸담고 있기에 과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양 사장은 최근 기초과학을 경시하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요즘 일부 학생들은 화학 하면 옛날 학문, 생명과학 하면 최첨단 분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명과학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기초와 응용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싶다면서 기초과학을 멀리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생명과학은 물리학 플러스 화학 플러스 생물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와 경영은 매 한 가지. 양 사장은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LG화학의 기술 전략, 사업 전략을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2000년 생명과학 사업본부를 만들어 LG그룹의 생명과학 사업을 이끌기 시작했고 LGCI의 부사장을 거쳐 2002년부터 현재까지 LG생명과학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연구와 경영을 모두 경험해본 이공계 출신 CEO로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 사장은 의외로 큰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다. 연구와 경영의 차이점. 연구와 경영 모두 지식을 바탕으로 가정을 하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본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LG생명과학 같은 기업을 경영하려면 과학적인 이해 없이는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지만 용어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이공계 출신들이 훨씬 수월한 게 사실이에요. 신약 개발 분야는 더욱 그렇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15년은 걸린다. 사업가나 경영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투자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분야에서 일해본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신약 한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체 내에서 특정 질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그 물질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야 하며 그 후보 물질이 인체 내에서 과연 제대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고 다음에는 동물에 투여해 보아서 신약 후보 물질이 과연 질병이 발생한 부위에 정확히 찾아가는지 또한 다른 부위의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신약이 탄생하는 것이다. 2004년 9월 미국에서 발매식을 가진 LG 생명과학의 신약 팩티브도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 우리 기술로 신약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어 온갖 불확실성 속에서 일해야 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양 사장은 말한다. 국내에 제약회사가 700여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우리 스스로 만든 약이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이 어려운 분야라는 반증인 셈이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가장 비전 있는 분야라는 얘기도 됩니다. 기술이나 장비들이 발달하면서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생명과학 분야의 수준이 선진국 못지않다고 자부할 수도 있지만 양 사장은 아직 멀었다고 잘라 말한다. 과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 능력은 선진국과 별로 차이 없지만 우리 과학계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조직화된 기관이나 기업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양 사장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약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LG 생명과학을 이끌고 있다. 풍부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다른 제약사의 수배 정도 되는 예산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양 사장의 또 다른 경영 철학이다. LG Life Sciences라는 회사의 영문 명칭 중 science에 s를 붙인 이유도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생명, 생각, 이끌어내는 과학교육이 필요. 양 사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사업이 교육과 보건 분야라 생각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욕구도 커지기 때문이다. 옛날에야 아프면 아픈 대로 참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엔 누가 그럽니까? 단 1년을 살아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게다가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실력도 수준급이니 생명과학 분야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부도 일도 스스로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지론. 단순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을 이끌어내는 교육, thought-provoking education이 필요하다고 양 사장은 거듭 생각한다. 강조한다. thought-provoking, 생각을 이끌어내는 교육.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실제적인 교육. 예를 들어 어려운 실험을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쉬운 실험이라도
기초 계획부터 결과 확인까지 스스로 해보면서 그 느낌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양 사장 자신도 대학원 재학 시절 화학 물질을 핵자기 공명장치 NMR로 찍었을 때 그 분자식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을 보고 무척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책으로만 읽었을 때는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한참 얘기에 열중하던 그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메모지와 볼펜을 찾아내 무언가 적기 시작한다.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이며 그 모습을 찾는 수단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리를 밝히는 과학자에서 과학이 이뤄낸 풍요로움을 인류에게 선사하는 CEO로 변신한 양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과학을 향한 그의 열정이 묻어난다. 다음으로 화학공학, 21세기 기술 융합의 주역. 미래 세상을 이끌 신기술과 화학공학은 불가분의 관계다. 관련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응용되는 화학공학이야말로 공학계의 팔방미인을 키워내는 요람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70년대 중화공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지대한 공헌을 한 주인공이 바로 화학공학이다. 화학공학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동력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량 수입하는 원유로부터 대규모 정제 공정을 거쳐 가솔린을 비롯한 각종 용매류를 생산한 것도 원유 속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으로 분해하는 공정을 개발해 오늘날 각종 플라스틱과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길을 터놓은 것도 모두 화학공학의 업적이다. 화학공학의 성과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화학, 중간체를 이용해 폴리올레핀, 나일론, 아크릴 수지, 합성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중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고분자 가공법을 확립했으며 이를 활용해 합성섬유, 자동차 내장재, 전기제품 포장재, 타이어 등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화학공학은 20세기 초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인류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비료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 기술 발전의 선두에도 화학공학자들이 있었고 각종 액체와 가스의 분리, 정제 기술,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청정 공정을 개발하는 데에도 화학공학자들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최근 세계 화학 산업은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일반적인 화학 제품은 1990년대 이후 생산 능력 증가로 인한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고 화학공학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오해다. 오히려 최근에는 생명과학, 정보기술, 나노기술을 화학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소재와 다기능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 X, 칩 속에 숨은 초미세 화학 공정. 생명과학이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인 것은 사실이다. 2001년부터 2100년까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학공학의 중요성이 묻혀버리는 것은 아니다. 화학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분자들을, 생명과학은 생명현상과 관련된 단백질과 같은 큰 거대 분자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렇지만 단백질이나 DNA 모두 화학 분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생명과학 연구 결과를 활용해 의학 분야의 혁명을 달성할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화학공학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세기 정보처리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생명체 유전자 구조를 밝혀내면서 생명공학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기존 산업과 달리 무형의 가치가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이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바로 화학공학임을 생각해보면 화학공학자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될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 3를 보면 미래에서 파견된 최첨단 로봇인 터미네이터 일명 TX가 붕대에 묻은 피를 맛본 후 피의 주인이 그를 찾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 존 코너임을 알아내는 장면이 있다. TX는 피 한 방울의 유전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순간적으로 그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피 한 방울로 유전 정보를 분석하려면 조그만 반도체 칩에 모든 분석 기능이 포함된 Lab on a chip이 필요하다. Lab on a chip. Lab on a chip과 DNA 또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칩은 모두 초미세 화학 공정에 의해 제조된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 공정의 경쟁력은 생명공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자 또는 원자 세계에서 물질 간의 반응을 찾아내며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학문인 화학공학이 있기에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급속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원하는 기술을 지닌 미생물의 대량 생산 기술도 화학공학의 발효공정 기술, 고분자 재료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발전적으로 진화시킨 것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한몫. 정보 전자 분야에서 제품 소자를 설계하는 사람은 주로 전자공학자들이다. 하지만 소자를 제조하는 공정은 주로 화학공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많은 전자회로가 하나의 기판 위에 있는 집적 회로를 만드는 반도체 공정도 결국 단위 화학 공정이 여러 개 모인 것이다. 구리를 도체로 사용하는 칩에서는 전기 도금과 같은 전기화학 반응이, 고밀도 배선의 층간 절연물에는 고분자 설계 합성 기술이, 반도체 소자의 방막을 갈 때는 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이 활용된다. 인간과 컴퓨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화를 한다. 디스플레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광자를 발생시켜 시신경이 이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전개 방출 디스플레이 FED,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방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 TFT-LCD, 전자종이 유기 방막 트랜지스터 유기, 전개 발광 소자 유기-EL 등이 있다. 이 중 방막 트랜지스터 액정 디스플레이는 널리 상업화되고 있다. 현재 LG 필립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능가하는 고부가 가치 수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 구현에 필요한 액정 재료, 유리기판, 편광판, 컬러 필터, 백라이트 등과 같은 각종 소재 부품과 시약은 화학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모리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반도체 전자 소자는 단결정 실리콘을 이용해 제작한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소자는 유리 위에 집적되며 비정질, 분자가 무작위로 배열된 상태 또는 다결정 실리콘을 활용한다. 비정질, 다결정 실리콘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는 단결정 실리콘에 비해 1000분의 1 내지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소자로서는 충분한 속도이므로 유리 위에 이들을 증착해 활용한다. 트랜지스터용 비정질 다결정 실리콘 방막은 커다란 유리 기판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스마 화학 증착 장치에서 증착된다. 대형 기판에 균일한 방막을 입히기 위해서는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 유리기판의 각 화소에 방막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방법은 반도체 공정과 동일하다. 1m가 넘는 대형 기판에
각종 방막을 증착하고 식각하는 과정 중에 화학 공정이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로의 선폭은 단결정 실리콘 집적 회로보다 훨씬 크지만 사각형의 대형 유리기판에 결합이 없는 화소들을 집적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화학 증착 공정은 정보 전자 소자에 사용되는 수많은 유기 무기 소재를 방막 형태로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화학공학, 즉 유체역학, 반응공학, 열역학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회사 인텔의 창업자인 무어 박사와 그로브 박사가 정보전자 분야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화학공학자다. 반도체 집적 회로와 TFT LCD 제조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기 EL과 유기 TFT를 포함하는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선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유기 EL과 유기 반도체 소자의 합성과 공정 기술은 화학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다.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산업이 공정 기술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하나 아직도 핵심 소재 개발 능력과 공정 장치의 설계 또는 제작은 의외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유기 반도체 분야에서 화학공학의 획기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구현을 앞당기는데 화학공학자가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환경보건과 미래에너지 개발의 일익.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은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수자원은 난분해성 유기물, 독성금속, 미생물 병원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게다가 대기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등 지구환경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화학공학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의 설계와 운전, 폐수 처리를 위한 광촉매 화학공정과 생물학적 처리 공정 개발, 오존층 파괴 주범인 염화불화탄소 CFC 대체 물질 개발, 이산화탄소 저감 처리 기술 개발 등이 모두 화학공학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에너지 형태는 동력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그리고 난방을 위한 열 에너지인데 인류는 이를 얻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원료와 원자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에너지를 쓰는 한 환경 파괴와 오염, 방사능 누출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연두 연설에서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정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연료전지가 필요하다. 연료전지는 저공해 고효율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기술 선점을 위해 범국가적인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연료전지에는 촉매 반응을 이용한 전극 설계, 전기화학 반응, 전해질, 막 제조 등 화학공학의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또한 리튬, 고분자 전해질로 제조된 휴대전화의 배터리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화학공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 국내의 유수한 화학회사들도 앞다투어 고효율의 연료전지와 휴대용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도 화학공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가 경쟁력을 짊어진 나노 기술의 핵심 10의 -9승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 수학 용어인 나노는 고대 그리스어의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1나노메타는 10억 분의 1메타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즉 원자 서너 개 크기에 해당한다. 19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나노 기술은 1나노메타 이하 크기에서 물체를 만들고 조작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현재 나노 기술이 적용된 화장품, 음료, 유아용 젖병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며 머지않아 가전제품, 반도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각종 소재에서도 혁신적인 나노 제품이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나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다양한 화학 공정이 응용된다. 물질 전달, 표면 흡착, 화학 반응을 통한 원자 배열, 반응 부산물의 탈착과 같은 화학공학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노 증착, 나노 에칭, 임프린트, 나노 템플레이트 공정, 솔젤 공정 등이 그 예다. 분자라는 기본 블록을 이용해 화학 반응으로 나노 구조를 만들어가는 나노 화학 공정은 실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 차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비단 정보 소자뿐만 아니라 각종 나노 구조를 지닌 제품의 대량 생산에도 화학 공정 기술, 장비 기술, 플랜트 기술, 제품 기술과 같은 화학공학이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나노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 BT, 정보기술 IT, 환경에너지 기술 ET의 어느 분야에나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노 기술은 현재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에 화학공학이 자리하고 있다. 어디서든 환영받는 팔방미인, 화학공학 전공자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학, 물리, 수학, 컴퓨터, 생명공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배운다. 또 이를 산업에 응용해 어떻게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배우며 원하는 화학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장치의 사양을 고안하고 공정을 설계해 가동시키는 것도 배우게 된다. 화학공학도는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제품을 생산해내는 전 과정을 거치면서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된다. 화학공학이 어느 분야에도 빠지지 않고 폭넓게 응용되기 때문에 화학공학도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으로 불려왔다. 현재 화학공학은 기존의 정유,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의학, 전자재료, 환경, 신소재 분야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 생명공학 기술, 정보전자기술, 나노기술, 환경에너지 기술의 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학문으로 정립될 것이다. 화학공학을 전공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폭넓은 적응력뿐만이 아니다. 화학공학도는 필수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연구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나 업무를 통해 서로의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된 논거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며 중요한 결정 사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세계 유명 산업체에서 맹활약하는 최고 경영자 CEO 중에 화학공학 전공자가 특히 많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최고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최고 경영자인 잭 웰치는 일리노이대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 대기업에도 화학공학을 전공한 최고 경영자가 다수 포진돼 있다. LG화학의 여땡땡 사장이 대표적인 화학공학 출신이다.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꿈을 가진 젊은이에게는 화학공학이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다.